자, 구속 조건 2번 예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2번 예제도 더보기란에서 링크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창을 먼저 배치해 주세요. 예제도 보이고, 네, 화면도 보이게 배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한 파일에 한 그림씩 구속을 시키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모형 검색 창을 조금 줄였어요. 오른쪽으로 보내도 되는데 우선 여러분한테 좀 보이게는 하려고 좀 줄였고요. 2D 스케치 시작. X, Y 평면. 자, 저는 이 물체를 이 점에서부터 활용해서 그릴 거예요. 치수는 무시하시되 대략 이 형상을 그리면 되는데 라인으로 그려요. 여러분 한 가지 그릴 때 아까 보면 너무 작았던 형태를 치수를 넣어버리니까 좀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얘가 지금 65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의 길이가 대략 60과 비슷하게 정확치는 않아도 비슷한 크기로 그리시면 나중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를 조금은 여러분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이 숫자를 넣으면서 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는 우선 형상부터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 옆으로 갔다가 그다음 바로 이렇게 닫아줄게요. 뭐만 신경 썼냐면 크기 정도 하고요. 직각 이런 것들 서로 직각이 되는 형태만 확실히 되도록 그거만 신경 썼습니다. 수평하고요. 자, 치수 한번 넣어볼 텐데 여러분 이 거리가 65가 있는데 65가 가로 세로가 아니고 경사치수가 65예요. 경사치수가 65는 이 선에서 요 마우스 기호 보일 때였죠. 마우스 옆에 요 기울어진 화살표 보이죠? 그때 한번 클릭. 65. 자, 그리고 여러분 30이라는 각도가 있는데 30이라는 각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선이 하나 필요한데 이 선이 없죠. 그죠? 이 예제는 사실 인벤터에서 쓰는 예제가 아니라 제가 CAD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제를 들고 와서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선에서부터 30도 있는데 지금 인벤터에서는 이 선이 없어요. 각도를 어떻게 넣으면 좋으냐? 이럴 때 여러분 이 선을 하나 이렇게 만드세요. 수평인 선을 하나 만들고요. 진짜로 필요한 선은 아니죠. 그럴 때 선 선택해서 점선으로 놔두세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사이 각도 30도 이렇게. 자, 계속 나가 볼게요. 이 선의 길이 100. 클릭만 하면 치수 나왔었죠. 선 길이 30. 자, 여기 사이 각도 124도. 이 선의 기울어지는 선의 길이 기울어지게 78. 이 선의 가로 길이 53. 그러니까 나머지 이 선의 치수는 남는 거죠. 남는 거니까 더 넣을 필요 없이 완전히 구속됩니다. 이렇게 형상을 그리고 거기에 치수를 넣어 나가시면 되는데 형상을 그릴 때 미리 직각이라든지 수평이 있는 상태로 그리면 좀 편하죠. 근데 내가 필요치 않는 형태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해요. 자, 밑에 있는 예제까지 한 번 더 해볼 텐데 우리 저장하는 거 한 번 더 볼까요? 이 예제는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저장 안 된다고 했죠.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가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 바탕화면에 제가 만약에 2-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속 조건 연습 1, 2 이렇게 주시던지 이름을 주면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 그림 갈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또 세 종이 열죠. 옆에다 바로 안 그립니다. X, Y 평면에다가 또 하고요. 자, 이거는 어디서 그려도 상관없는데 구속시키려면 얘도 어딘가에 붙여야 되겠죠. 저는 요 점을 원점에 붙여서 그려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서 수평이다 이런 것만 잘 지키세요. 얘가 지금 7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70 정도 되게 마우스 휠로 드래그 해보시면 줌인아웃 되죠. 대략 70 가까이 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좀 편해요. 똑같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갈 때 위의 선과 지금 평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갈 때
어때요? 이 선하고 평행이면 좋겠죠? 평행이면 좋겠고, 여러분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선을 조금 더 올라갔더니 지금 이거랑 이거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 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위에 올라갔더니 여기 까만색 선이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렇게 까만색 선이 나올 때 이 형태는 이 선하고 이 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 같은 위치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얘랑 얘가 이거 동일선상처럼 이 선 두 개 나란하죠? 그럼 쓰면 돼요. 근데 얘가 나란하지 않고 조금 아래였어요. 이럴 때는 까만색 선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 구속 조건에서 보일 때 여러분 요 까만색 선 조심해 주세요. 까만색 선. 지금은 있어도 되겠죠? 앞에 있는 또 수평 기호 떴죠? 여러분 수평 기호가 안 뜨기도 할 거예요. 안 뜨면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서 잡고 다시 옆으로 까만색 선 계속 나오죠? 까만색 선은 동일선상입니다. 동일선상. 무슨 의미냐?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나란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나란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왔다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럴 때 조심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어디 있을까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다 보면 지금 까만색 선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다른 선하고 막 이렇게 직각이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창이 안 뜨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거 평행하게 왔고 평행하게 그 다음에 이 선과 이렇게 나란히 또 까만색 선 보이죠? 까만색 선까지 왔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리면서 지금 웬만한 구속 조건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면서 이 형상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넣었죠. 자, 이제 치수 넣어보죠. 70. 이 선의 비스듬한 길이 60. 뭐, 이 선은 여러분 이쪽 옆에 선, 점선 안 해도 돼요. 이거 잡으셔도 돼요. 요거 각도 말고 여기 각도도 나오거든요. 60도. 그리고 여러분 이 선과 이 선은 저기 60도 들어가면 자동으로 여기 120도가 돼요. 억각으로. 이 각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과도합니다. 이 치수가 있다고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참고로 그려진 치수인데 이게 60도면요. 여러분 이게 60도면 평행한 선에서 이게 60도예요. 자동으로. 얘가 120도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취소하시면 돼요. 취소. 자, 이 선의 길이 45. 이 선의 길이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까 동일선상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이 선은 60일 겁니다. 동일선상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 선의 길이는 60. 이 선의 길이 30. 이 전체 길이 130. 자, 이 선의 길이 해볼까요? 이 선의 길이 80. 예. 45. 45가 안 넣는데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 거리가 130에 요 남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 각도만 넣어볼까요? 40도. 40도를 넣던 140도를 넣던 하나만 넣으면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구속이 다 됐어요. 구속이 다 되고 확인해 보시면 치수도 32 이미 맞고요. 이런 치수도 이미 140이 다 맞습니다. 이럴 땐 치수 더 넣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 들어가진 상태인 거죠. 자, 세 번째 그림. 다시 세종이 2D 스케치 XY 평면. 자, 요 점에서부터 그립니다. 붙여서. 선이 길이가 100이니까 대략 100 정도 되게 그려야 더 편하다라고 했죠. 100 정도. 100보다 크거나 작은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100인데 한 10, 15 이 정도로 그리면 너무 작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다가 직각, 평행 이런 것만 잘 신경 쓰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지금 여기 뭔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 그림에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직각 기호하고 이 선에 직각 기호가 떴어요, 지금. 어떤 말이냐면 이 선하고 이 선이 지금 나도 모르게 직각이 되려고 해요. 근데 얘는 135도고 얘는 137도고 해서 이게
직각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얘는 그럼 직각이 생기면 안 돼요. 직각이 안 되도록 하고 그려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각도 넣을 때 또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형태를 만들었다가 모양 좀 이상하지만 여기까지 붙일게요. 거리 100, 비스듬한 길이 60, 각도 137도.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의 길이가 50이다 라는 건 나오는데 다시 여기 17도라는 각도 할 때 선의 각도가 없죠. 그죠? 이럴 때도 하나 그으세요. 선. 이렇게 하나 그으세요. 자, 형상은 있지만 치수 넣을 때 필요한 거고 실제 이 모양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출할 때는 필요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점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럴 때. 치수 넣으려면 필요는 하지만 형상과는 관계없다. 17. 자, 모양이 조금 이렇게 됐네요. 끝점 잡고 쓱 내릴게요. 요게 20. 끝점 잡고 내리실 때는 치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ESC 버튼 누르셨다가 하셔야 돼요. 요 길이는 40. 여기 사이 거리 135. 요 비스듬한 선의 길이 54. 그랬더니 모양이 찾아오면서 이제 구속이 됐죠. 요렇게 여기에 있는 점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듯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직각 기호가 떠버리면 이런 치수가 다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 3번 예제 그리겠습니다. 세종이 스탠다드.ipt XY 평면까지는 그리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 이 그림은 조금 이제 그냥 쭉 그리던 형태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우선 그림이요. 선도 있지만 원도 있네요. 그죠? 선도 있고 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면 좌우가 대칭입니다. 좌우가 서로 대칭이에요. 양쪽이.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만 그리면 안 될까요? 그건 아직 저희가 안 배웠어요. 대칭 복사라는 건 배우지 않았는데 다 그려놓고 나서 대칭이 되게끔 하는 건 배웠어요. 그래서 다 그리긴 그릴 겁니다. 그리긴 그리고 나서 대칭이라는 형태 쓸 거예요. 대칭이라는 형태 쓸 거. 이 예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심점이 여기에 붙어서 선이 지나가는 형태로 그릴게요. 이 점에서 선이 대략 100 정도 되게끔 잡으시고 직각으로 꺾었다가 옆으로 꺾었다가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또 일자로 갔다가 또 기울어지죠. 또 일자로 내려갈 때 여러분 지금 까만색 선 보이나요? 까만색 선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 선하고 나란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선하고 나란하죠? 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나 제가 안 해볼게요. 까만색 선이 안 보이겠습니다. 안 보이겠어요. 이렇게. 자, 대략 형태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 선에서 치수를 지금 넣기 전에 하나를 더 해볼 건데 여러분 아까 이 그림이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우리가 구속 조건 중에 대칭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느냐면 하나의 선이 있고요. 그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물체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대칭해야 돼요. 대칭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칭이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대칭선은 없죠. 대칭선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이 가운데 있던 선에 가운데 미들 포인트에서 쭉 올라가면 대칭선이 있으면 여기 거리가 같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선으로 여기 초록색 가운데서부터 이 정도까지 여러분 위에까지 꼭 안 붙여도 돼요. 초록색 하면 또 삐뚤어지죠. 그냥 이 정도 넣어도 돼요. 안 붙게 그냥 적당히 수직으로만 올렸습니다. 자, 점선 치수 넣기 전에 대칭부터 전 좀 잡고 할게요. 치수 아직 안 넣었어요. 그죠? 자, 대칭. 여러분 이 양쪽 옆에 있는 선을 먼저 찍어 보시면 양쪽 옆에 있는 선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해보면 이런 창 떠요. 과도합니다. 여러분 이 선은요
이미 대칭이에요. 왜냐면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제가 아까 가운데 점에서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미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미 대칭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창 뜨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취소하십시오. 취소. 자, 그럼 다음 거부터 해볼까요? 이 선부터 해보죠. 이 선 두 개는 지금 높낮이도 다르죠? 얘가 잡혔어요.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중간에 처음에 하나 얘를 잡아서 그런데 컨트롤 Z 하고요. 이 두 개는 이미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칭 기호를 넣고 양쪽 선 이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두 개를 넣으면 제일 처음에 잡을 때는 대칭인 선이 세 번째로 잡혀야 돼요. 대칭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더 있죠. 다른 물체를 더 잡아야 되잖아요. 다른 물체를 더 잡을 때는 이제 대칭선 필요 없어요. 양쪽 거만 잡으세요. 이미 대칭이 됐어. 또 양쪽 거만 잡으세요. 이미 대칭이 됐어. 대칭 기호 여기 세 개 떴죠? 여기 요 선 하나, 요 선 하나, 요 선 하나. 얘는 이미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세 개 맞습니다. 자, 대칭을 다 넣어줬어요. ESC 눌렀고요. 이제 치수를 넣어보시면 이 선의 길이 100. 그럼 얘가 양쪽이 같이 줄어듭니다. 이 선의 길이 30 해볼까요? 양쪽이 같이 줄어들죠. 이 선의 길이도 30이네요. 30. 양쪽이 같이 줄어들죠. 20.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50인데 50을 안 넣고 만약에 제가 이 가운데 길이만 6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선의 길이 자동 50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밑에 거리가 160이거든요. 가운데를 60 했더니 자동으로 양쪽 50, 50 남겠죠. 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안 넣어도 돼요. 대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가 남았나요? 전체 높이가 남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높이 80. 보라색 다 됐죠. 이렇게 대칭을 쓰면 뭔가 편한 예제로 드린 거니까 얘는 꼭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을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원 그리겠습니다. 이 원이 레디어스 10이라는 원인데 이것도 양쪽 대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원이 선에 붙어 있죠. 붙어 있게끔 그린다가 아니고요.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우선 그리세요. 원을. 원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레디어스 10이죠. 레디어스 10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화살표가 두 개예요. 그냥 10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레디어스라는 말은 반지름이에요. 우리 반지름은 인벤터에서는 화살표 하나인데 얘는 지름이라고 했죠. 이게 10이면 이 지름은 얼마입니까? 그죠? 20이죠, 20. 10이 아니라 20입니다. 자, 20인 원이 있는데 이 원은 아직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붙어야 되고 여기도 붙어야 되죠. 선과 원이 붙어라 라는 게 접선입니다. 여기 접선. 선과 원이 붙어라가 접선입니다. 접선. 이 선 클릭, 이 원 클릭. 다시. 이 원 클릭, 선 클릭. 하나 그렸죠. 자, 위에 거 하나 더 그려볼까요? 위쪽에 있는 원은 똑같은데 레디어스 5네요. 자, 또 원을 하나 그리세요. 자, 이 원의 레디어스가 5니까 화살표 두 개인 지름은 10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붙어야죠. 또 접선. 이 선과 이 원을 붙어라. 이 원과 이 선이 붙어라. 자,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반대편에 또 있어요. 똑같은 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쉬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 그려놔요. 마음대로 하나 그려놔요. 제가 일부러 얘는 좀 작고 얘는 크게 했어요. 이 원과 이 원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니까 얘도 지름이 20이고 선에 붙어야 되죠. 자, 대칭 씁니다. 대칭. 이 원과 이 원은 얘를 기준으로 붙었죠. 자, 옆에도 이 원과 이 원도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한쪽을 만들어 두시면 대칭 기호를 쓰면 반대쪽은 좀 편히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의 길이 한번 줘볼까요? 이 선의 길이 40. 그럼 이 40이 이 끝이 원의 중심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그대로 활용하죠. 이렇게 파이 40은 지름 40이죠. 치수에서 그대로 클릭해서 지름 40. 이렇게 다 형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예제는 특히나 뭐 대칭이라든지 접선 이런 거를 활용하는 예제니까요. 꼭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고요. 과도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또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심히 그리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아예 지우고 처음부터 영상을 따라서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예제는 또 조금 특이합니다. 조금 특이한 예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먼저 종이부터 펼칠까요? 2D 스케치 XY 펼쳐놓고요. 그림을 그릴 때 오로지 이 선들은 선의 길이와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원의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선을 그리게 되면 대략 89가 뭐 한 이 정도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꺾었다가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리다가 보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지금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평행이 된다거나 이런 지그재그 선들이 앞에 있는 선들과 평행이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이런 선과 이런 선이 직각이 된다거나 기호가 자꾸 떠요. 근데 얘네들은 직각과 평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선들은 오로지 이런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직각과 기호, 평행 기호가 자꾸 떠서 내 작업을 망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이 형태를 그림을 그릴 때 구속 조건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생겨요.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89라는 형태만 하나 대략 크기를 만들고요. 나머지 형태를 갈 땐 구속 조건이 아예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선만 오로지 수직을 줬습니다. 자, 구속 조건이 안 생기려면요. 이렇게 직각이 되는데 직각이 안 생기게 하려면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안 생겨요. 지금 컨트롤을 꾹 누르고 있거든요. 그럼 직각으로 가봐도 직각 표시가 안 뜨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그냥 그리는 거죠. 자, 계속 컨트롤 버튼 누르고 있어요. 저 이렇게 마지막 닿는 초록색 점까지만 딱 잡아주시고요. 어떤 F8번 눌러보세요. 어떤 구속 조건도 없이 원점에 붙어 있다와 수평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려야지만 얘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F9번 누르고, 자, 치수 89, 자, 각도 135, 이 선의 길이, 비스듬한 선의 길이 38, 자, 이 선 두 개의 각도 150, 이 선의 비스듬한 길이 34,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가죠. 여기 각도 120, 자, 이 선의 비스듬한 길이 54, 이 선 두 개의 각도 105, 자, 이 선의 비스듬한 길이 83, 이 선의 비스듬한 각도 105도, 이 선의 비스듬한 길이 59. 이게 구속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걸림 없이 쭉쭉 옆으로 계속 지나가줘야 돼요. 하다가 뭔가 과도합니다 라고 하면 90, 그거는 이미 구속 조건이 된 거죠. 자, 지금 선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수평이잖아요. 얘는 이런 치수는 ESC 누르고 삭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기호 뜰 때 찍어서 83, 요 선의 길이 51. 여러분 여기 각도가 하나 빠졌네요. 제가 각도를 넣어야 되는데 각도가 하나 빠졌네요. 60도 하겠습니다. 60도. 여기 제가 요거는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각도와 치수만 가지고 할 때 구속 조건이 필요 없을 때는 컨트롤 버튼이에요. 컨트롤 버튼.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스케치 연습을 여러 개를 했는데 이 스케치가 기본이 돼야 여러분이 돌출이나 회전이나 이런 피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스케치 예제 연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형상투영부터 이 패턴 있는 부분까지 어떤 수정에 관련된 거 들어갈 거예요. 수정에 관련된 거 들어가고 다시 한번 예제.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3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